뉴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0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님, 나쁜 놈 천벌 받아라 라고 하셨네요. 예, MPK님, 개좌도 아니고 짜떼기로요, 헐. 예. 민시민님, 오늘 촛불 집회가 엄청 났다고요? 예, 오늘 좀 많이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법정을 뒤집어 놓은 유동규의 쇼킹 증언. 일그러진 검사의 표정입니다. 판사 표정까지 뜨아 했었어요. 그 모습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동규는요,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생각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그리고 이재명과의 실제 관계,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와 진짜 관계는 어떻게 틀렸다. 이 얘기를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법정에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동규의 말을 들어보면은 참 저 사람 머릿속이 참 빨리 돌아가겠다. 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도인데 자,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말을 하다 보면은 진실만 계속 얘기하려고 해도 가끔씩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때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엇갈릴 때가 있는데 이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말이 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꼬인 말을 바로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진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난다든지 헷갈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꼬였다가도 다시 진실로 돌아오면은 그 꼬임이 매듭이 풀리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는 거야, 지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앞뒤 말이 막 안 맞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엄청난 황당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가 사실 거의 매번 재판마다 나오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말을 바꿨다 수준이 아니고요. 검사들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 회의를 그 법정 안에서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목격이 되더라고요. 보통 휴직 시간이 되면요 검사들이 얼른 나와가지고 뭐 자기들 할 거 하고 자기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안에서 법정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심각한 표정으로 막 얘기할 정도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요.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요 법정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흔들리는 모습이란 게 그거예요. 버럭하기도 하고요. 또 뭐 울먹울먹 하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뭐 연극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 버럭했다가 울먹했다가 막 그러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보도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정진상 씨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냐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 봉지가 검은 봉지냐 그 봉지가 하얀 봉지냐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재판 못하겠어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이 힘들죠 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이 사건, 예.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한테 많이 힘들죠? 뭐 얘기 한번 했을 때 자기가 자기 분을 못 이겼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기선을 제압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오버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 그래서 뭐 형님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어제 재판이니까 금요일 날 재판에서도 그런 폭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었느냐면요. 이 재판 중에 이제 그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죠. 특히 검찰 진술 조서도 맨 처음 했던 소위 말하는 1기 때 했던 진술과 2기 때 했던 진술과 3기, 4기 때 했던 진술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니, 또 추궁을 할 수밖에 없지. 자, 그런데 이 추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유동규가 되게 흔들립니다. 특히 검찰 진술 조서 사이에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한 게 그대로 포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잘 넘어가. 당황하긴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잘 넘어가요. 그런데 뭐에서 이제 발끈하느냐면 법정에서 한 얘기. 지난번 재판에서 이러지 않았나요? 오늘 아까 오전에는 이러지 않았나요? 왜 말이 바뀌나요? 바로 거기서 뻗어갑니다. 12일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묻습니다. 증인의 행보를 감아보면은 이재명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남욱하고 같은 편을 먹은 것 같다. 아니냐?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그때는 남욱이한테 돈을 받았을 때도 아닌데 내가 왜 편을 듭니까? 그래? 그럼 돈 받았을 때는 편들었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는 예. 자, 내가 돈 받았을 때도 아닌데 내가 왜 남욱이 편을 듭니까?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슬슬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살살 엇갈린 진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처음 돈을 받은 게 2013년 1월, 2월 사이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아까는 봄에 받았다며. 아니, 2013년 봄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봄에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너 아까는 1월, 2월에 받았다며.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돈을 받은 시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좀 전에는 1, 2월이라 그랬는데 봄이라 그랬다가. 근데 봄하고 1, 2월은 헷갈릴 수가 없어요. 1, 2월이라 그랬다가 3, 4월이라 그랬다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다 쳐. 그런데 봄과 1, 2월은 헷갈리기 어렵죠. 왜? 차라리 봄인지 겨울인지라고 했으면 얘기 다른데 1월이라 그랬다가 글쎄 봄이라 그랬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마 겨울철이라 그랬다면 뭐 이해가 돼도. 자, 이 부분을 딱 변호사가 파고 따지고 들어갑니다. 왜 또 말 바뀌었네? 이러니까 거기서 버럭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그 변호사를 향해서 뭐 정치 변호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김용도 지난주에 말 틀리더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유동규의 멘탈이 많이 흔들린 것 같아. 지가 흥분하면서 지가 흔들렸다고 봐야겠죠. 그러다가 엄청난 실언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특히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부원장의 재판 혐의 중에 하나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정치자금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2013년, 14년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있어요. 2013년 1월, 2월에 뭐 뇌물을 받았다. 각각 1,000만 원씩. 남욱이 돈을 가져왔더라. 자발적으로 돈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은 정진상, 1,000만 원은 남욱 이렇게 줬다라고 했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날짜가 안 맞잖아. 봄에 가져왔다며. 근데 떡값이라며. 뭐예요? 이게 버럭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얘기가 헛갈리다가 뭐라 얘기하냐면
갑자기 내가 정진상한테 1,000만 원 주고 김용원 1,000만 원을 줬던가 아니면 그 돈 내가 썼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다? 지가 김용한테 돈을 줬는지 그 돈을 지가 썼는지 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랬는데 문제는 이 1,000만 원 유동규가 김용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혐의는 지금 뇌물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요. 더군다나 작년에는 기소가 안 돼 있다가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한 적이 내가 줬는지 아니면 내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 하나 때문에 글쎄 뭐 어제는 정진상 실장의 재판이었는데 엉뚱하게 김용 부원장이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공소 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진술은 그럼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기소까지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줬다고 해서 기소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와서 내가 줬는지 내가 썼는지라고 한다면 그럼 나머지 진술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 역시도 다른 진술 역시도 시기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씩 틀리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판인데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는다라고 해도 사실 할 말 없는 거예요. 검찰로서는 뒷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그 당시에 유동규가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뭐 채무가 좀 많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뭐 내가 유한기한테도 빌렸다, 농협에서도 돈 빌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자기 돈으로 뇌물을 주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누군가가 돈을 들고 왔다는 얘기잖아. 그랬으면은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유동규는 남욱이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문제는 뭐 남욱은 내가 그때 돈 준 적 없는데? 그때는 내가 돈 줬다는 얘기 없는데? 라고 해요.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에도 돈 줬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럼 뭐죠? 또 이상해지기 시작해. 계속 꼬이는 거지. 그러니까 한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 근데 돈을 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유동규가. 자, 이게 과연? 자, 대충 그냥 줬습니다. 뭐 대충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뭐가 있었다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사실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어째 검찰 새끼 니들 옛날에 안기부하는 짓과 참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안기부 애들이 옛날에 고문으로 자백 받아내고 난 다음에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일부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그 해당 장소에 가가지고 막 구경도 시켜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니? 이런 방식으로 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유도를 해요. 그게 사실은 안기부가 하던 짓인데 그 안기부가 하던 짓을 지금 검사 새끼들이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지. 군사 독재 때 군바리들이 하는 짓이나 지금 이 검새들이 하는 짓이 수준이 비스무리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근데 어쨌거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기 사건도 아닌데 갑자기 유동규가 폭주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혐의 하나를 완전히 벗게 됐어. 횡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던 검사들은 어땠을까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휴식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막 의논을 하고 그러죠. 더 황당했던 건 뭔 줄 아세요? 판사의 표정이었어요. 뜨아한 표정. 그 약간 이렇게 쪼그리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싹 듣는데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였어. 예.
눈빛이 딱 마주치는데 그때 그 표정, 기묘한 표정, 되게 당황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일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상황. 근데 이미 해버렸어. 그럼 그때의 법정의 분위기는 참 그 희비가 교차하고, 근데 한동안은 유동규는 자기가 뭔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 네, 참, 그 양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네, 문제는 이겁니다. 유동규가 지금은 증인으로서 그 신문에 그 재판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자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진술을 거부를 하면은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거짓말이면은 이거는 위증죄가 돼요. 검사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몇 개는 위증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서로 앞뒤가 바뀐 얘기라든지, 재판마다 말이 바뀐 경우, 또는 같은 그 재판에서 날짜 때마다, 기일마다 그 내용이 바뀐 경우, 같은 날에도 오전 오후가 말이 바뀐 경우가 제법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까는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맨 마지막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판사 입장에서는 쟤 뭐야 라고 할 상황인데, 그마저도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다, 이미 그걸로 기소까지 해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참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 사건 맡은 판사도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0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김민경님, 병실의 환자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고요? 아,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신다. 그 간호사신가 봐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김선아님, 파이팅, 건강 챙기세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김민경님, 저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면 간호사신가요? 예. 예.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검사들을 보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사 독재 때 이 정치 군인들과 지금 검찰 독재 때 정치 검사들의 행보가 너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 많이 해봅니다. 당시 정치 군인들, 군사 독재 시절의 정치 군인들이 정말 아나무인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을 휘두른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두환 시절에 국회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국회 국방위원들이 국방부 그 국정감사를 하던 도중에 저녁 때 뭐 육군참모총장 뭐 이런 사람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뭐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별 3개는 와 있는데 별 4개들이 안 온 거야. 그래서 국방위원 중 한 사람이 뭐야 이 똥별들이 왜 하나도 안 왔어? 라고 했대. 이 똥별이라는 말에 열을 확 받아가지고, 예, 당시 육군 대령인가 뭐 준장인가 하나가 열받아가지고 주먹질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한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큰 난리를 치는 모습하고 좀 비스무리하지 않나요? 결국에 독재 권력은요, 그들이 군인이든 검사든 경찰이든 똑같다. 하는 행동은 똑같다. 진실을 조작하는 방법도 똑같다. 그리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수법마저도 똑같다.
두들겨 패서 거짓 자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말했다. 저 그 말 나오면요. 에이, 저 거짓말이야. 아니,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은 뭐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춘재 같은 경우에 그 화성 8번 사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그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증거품이 있어요. 그 증거품이 뭐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 가서 찾았잖아. 그러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그거예요. 그거. 이 대목은 당시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경찰도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이춘재는 알고 있더라. 라고 하면 그게 정확한 그 증거가 될 수 있죠. 차라리 그렇게 설명해야 돼. 그런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범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뭐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갖다 수식을 하죠.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조작입니다. 한명숙 총리 때 그 사건 때 돈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줬다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한다고 한만호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당시 한명숙 총리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왔고 그래서 이 커다란 그 여행용 가방에 뭐 10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이 양반이 질질 끌고 갔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면은 알 수 없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대. 근데 결국에 뭐 거짓말이잖아. 검찰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우겼잖아. 제가 봤을 때 검사들이 거짓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있어. 검사들이 이건 검사들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그니처. 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00%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두 번째,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자세한 디테일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더라. 진술했다. 구체적인 장소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디테일하게 설명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물이 나와야지. 진술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은 검찰이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딱 판단합니다. 특히 또 한동훈이 그런 얘기했죠.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요. 나오는 즉시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돈봉투 뽀시락거리는 소리가 녹음 파일에 기록이 됐다고? 그럼 그 녹음 파일 틀지 왜? 틀면 되지. 간단하게. 문 빠시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대. 자, 그렇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인데 확인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디테일한 것도 들었다. 100%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할수록 거짓말이야. 아따 참. 댕댕이님 뭘 잘못 만져서 슈퍼챗이 또 안 됩니다. 밤중에 수고하신데 죄송해요. 예, 뭐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 예, 감사합니다. 자, 블루님 아는 사람 집에 일로 드나들면서 사무실 배치도가 증거가 된다는 말 얼마나 웃긴 건지. 예, 그렇죠. 뭐 제가 뭐 자세히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김용 그 부원장의 이제 그 사무실, 그러니까 성남시 의원일 때 그 사무실에 배치도가 어찌 돼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된다는데 저는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배치도는요 거의 엇비슷해요. 국회의원 회관 가도요 대충 엇비슷해요. 뭐 큰 차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그게 뇌물 주러 가서 기억을 하는 건지 다른 이유로 기억을 하는 건지 솔직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검찰은 그런 걸 디테일하게 기억한다면서 이것이 물증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좀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그거는 엉터리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특히 김용 부원장의 집 구조가 어찌 되더라 라고 유동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마치 엄청난 증거일처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파트 똑같은 거 그리고 그 복덕방 거기 뭐 직방 이런 데만 들어가도요. 그 아파트 구조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아파트 구조가 어찌 돼 있다 얘기는 아무런 증거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아 거기 소파가 어떤 게 있더라. 시계가 뭐가 매달려 있더라. 가구 배치가 어떻더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지.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집 구조가 어찌 돼 있더라? 아 아파트 구조가 똑같지 뭐 씨.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구조요. 별로 바뀌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 구조를 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검사? 돌았지요. 돌았지요. YS 김님, 리얼하게 코미디 제작하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예. 사실 요거 저희가 박지훈 변호사하고 이거 좀 많이 했었어요. 상황극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저랑 박지훈 변호사 상황극 하면 재밌다고 다들 많이 말씀을 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댕댕이님 합니다. 내일 또 들어오십시오. 자, 아카시아님, 김남국 의원 반드시 명예 회복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